자, 32강에 대해서 학습 목표는 특수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6특수저당권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 펼쳐놓고 우리가 설명을 들으시고요. 자, 특수저당권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건저당하고 우리 공동저당이 있어요. 자, 건저당에 대해서는 일단 한 문제, 공동저당까지 출제가 된다면 대표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채무액의 확정을 이해해 두셔야 된다. 건저당권의 변경을 숙지해 줘야 되며, 세 번째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어요. 요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25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역시 채권, 우리 건저당에 대해서는 26회 때 우리가 또 출제되고, 그래서 특수저당권에서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건저당하고 공동저당에 있어서 우리 배당 관련돼서 배당에 관련돼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요 네 가지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건저당이라서 건입니다.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이라는 의미를 잘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건이라는 것은 뭐냐? 이 뿌리야, 뿌리. 뿌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뿌리 건자지만 우리 건저당에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잡아라. 그래서 계속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 그래서 건저당에서 저당권을 계속하면 건저당이 돼. 건저당. 자,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이 돼요.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담보가등기가 돼.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미 이걸 바탕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설명이 됐었죠. 5장 설명이 됐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으라고 이미 그랬죠. 전과 복은 다시 전 다시 복이야. 그래서 다음으로 넘긴다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긴다. 이런 베이스를 우리가 깔아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가 되고, 임차권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차가 돼요.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된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다시 복, 다음으로 넘긴다. 그러면 복대리는 이미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뽑으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 돼. 그래서 복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또다시 복습입니다. 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름,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한자로 원집은 적이라고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점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자, 추정이라는 것은 뭘 말씀드렸죠? 추정이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진다. 그래서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이제 입증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 적식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이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증과 관련돼서 입증은 1단계, 1단계, 1단계. 자, 유리 한쪽이 입증한다. 자, 2단계는 2단계와 관련돼서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래서 법조문, 자, 문구대로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3단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요 입증체인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계속적 의미다. 그래서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 둘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 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건저당이 있어. 자, 건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건저당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고 해서 건은 계속적 의미다. 계속적 의미.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지까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특정 채권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불특정 채권.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과 관련돼서 요 최고죠. 그러면 최고. 요거는 자,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부정성의 완화, 그래서 완화로 연결돼. 그러면 건저당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 채권,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건저당은 원칙상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건저당권에서 건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는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건저당권 하면 불특정 채권, 채권 제거액 완화. 그럼 건저당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다 썼어요. 1,000만 원을 입금시킨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소멸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을 변형시킨 게 건저당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뺐다 썼다, 뺐다 썼다, 뺐다 썼다, 뺐다 썼다, 뺐다 썼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건저당이죠. 뺐다 썼다, 뺐다 썼다, 뺐다 썼다. 그러면 뺐다 썼다, 뺐다 썼다, 스톱해야죠. 스톱. 그러면 건저당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건저당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건저당 자체 해지하게 되면 뭐예요? 요게 불이 뚝 떨어져. 아, 그렇구나. 건저당은 그래서 특정 채권이 필요하겠네. 이 특정화 시키는 게 바로 건저당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해지하면 불이 뚝 떨어져. 보통 저당으로 돌변해. 그래서 특정 채권이라는 게 돌변되고요. 여기에서 최고가 빠지니까 요거는 채권액으로 탄생하게 되고요. 요거는 부정성의 강화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부정성의 강화. 요거는 건저당은 특정됐으니까 경매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건저당과 거저당권의 어떤 대표적인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죠. 우리 이제 33강부터는 이제 우리 계약법으로 시작되는데 계약법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달라고 또 말씀드렸죠. 해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시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고 이거는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이 됩니다. 계속적 계약이 돼. 그럼 결론적으로 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계약이요. 그래서 계약이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야.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의무가 발생한다? 청산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 의무.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소구표가 발생해. 소구표. 여기에 대해서는 장래효, 미래효, 장차 효과가 발생하는 장래효 앞으로 청산하자. 청산 의무, 장래효가 발생하고 원상 회복 의무 소고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지와 관련돼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교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취소라는 게 있죠. 취소는 치부, 더러운 꼬라지 다 분다. 치부. 그래서 치부. 자, 취부. 원래는 이제 취부가 아니라 그냥 취부인데 취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소는 소고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해지와 취소의 공통점은 소고표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원상 회복 의무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뭐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게 공부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처음에 강의 듣는 사람은 취부, 취소는 부당이득, 소고표, 해제는 원상 회복 의무, 소고표. 그렇게.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소고표. 그러면 여기에다 건자를 붙였어. 해제권, 해지권. 여기는 취소권이 돼요. 해제권, 해지권. 그 다음에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성권이 된다는 거예요. 형성권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형성하면 소멸해버리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권과 해지권과 취소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독 행위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시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 그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건저당은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죠. 계속적 의미니까 건하면 해지하면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당권은 불특정 채권. 그 다음에 우리 불특정 채권, 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채권의 부정성의 완화, 부정성의 강화, 경매 X, 경매 O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 관계를 우리가 저는 여기에서 저당권은 경매가 들어가니까 저당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되겠죠. 근데 건저당은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건전한 그러면 이렇게 싹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요 관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야 건전당의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건저당에서 대표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면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채권 최고액의 원본 이하금, 이자 이하금.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저당권에서는 한번 외워두라고 그랬죠. 원리, 위, 손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실행비용. 그걸 한번 토대로해서 저당권과 건저당권의 차이에서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한번 보죠. 자, 채권 채액의 원본, 이자, 이하금. 특히 이하금은 등기 의무를 불분한다. 나와 있네요. 자, 지연배상은 1년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제한이 된다라는 거네. 포함한다라는 거네. 우리 저당권은 1년 배상분이었죠. 그래서 원본, 이자, 이하금, 지연배상. 자, 그러면 실행비용에 대해서는 빠져있죠. 왜? 실행비용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경매비용에 포함되지 경매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자체로만은 그래서 여기 당연히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리의 손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손해배상이 지연배상 1년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무제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삼입대응성으로서 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최고 속에는 뭘 포함하고 있다? 바로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채권 최고액은 대표적으로 제1금융권은 120%를 설정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래서 130%에서 120%.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은 뭐다? 만약에 150% 설정이 됐다. 그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사채권이라는 거야. 사채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통상 120%에서 130%라는 걸 기억해 두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상입된 것으로 당연히 보는 거고, 건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건저당 자체는 계속적 의미이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갈 수 없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피담보채권. 이 의미가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4번의 건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건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자,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4번 조심해놔야 됩니다. 요거 3번, 4번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우리 건저당에서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2번, 3번, 4번 이것들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확정. 우리 건저당은 대표적으로 불특정 채권이거든. 그래서 불특정 채권. 이 불을 떼줘야 돼. 그러면 특정이 된다고. 특정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저당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이냐 후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확정 전후를 따져봐야 돼요. 전은 뭡니까? 계약의 의미야. 그래서 전하면 요거는 이제 만약에 건저당을 양도했다면 이때는 계약 양도가 있고요. 후라면 이때는 확정됐으니까 이거는 채권 양도가 돼. 그래서 채권 양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계약 양도라는 것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양도한 거고 우리 피담보채권 확정 후라면 그때는 대표적인 채권 양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 거래관계의 종료, 기본 계약서상의 결산기의 도래, 존속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또는 기본 계약의 해지 등의 기본 기하여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경우 그때까지 잔존채무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잔존채무로 피담보채무로 확정된다. 이 판례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자, 경매 신청을 인한 확정 나왔네요. 우리 해야 돼요. 건자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으로 읽게요. 일부러 이렇게 노란 걸로 해놨어요. 경매 신청 시. 헷갈리니까 이걸 뭐다 다섯 자. 경매 신청 시 건자당 자주 출제됩니다. 건자당 경매 신청 시 건자당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후순위 건자당 건자는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요. 이거는 단골면입니다. 그러면 한 두 개를 외우지 말고 요 하나라도 외워요. 건자당 경매 신청 시. 그러면 후순위 건자당 건자는 경락대금 완납할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과 관련돼서 이런 의미를 한번 확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로 가서 6번의 특수저당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가로 1번에 건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357페이지, 357조 페이지가 아닙니다. 357조 건저당. 1항의 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채권액만을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제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이 이항은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여기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357조 2항에 나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합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 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건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서 최고의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 종료로부터 확정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우리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질은 A, 부정성의 완화네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전자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성의 완화.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우리 담보등이 원본에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채권이 담보되는가 특정되지 않으며, 즉 건저당은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이렇게 자꾸 눈을 감아서 이거는 네 개를 기둥을 쫙 세워놔야 돼. 그러면 건저당의 해지 그러면 툭 주면 특정 채권, 툭 치면 채권액, 툭 치면 부정성의 강화, 그 다음에 또 하나 툭 치면 경매 O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건저당의 설정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서 자, 채권의 최고액의 원본 이자 이하금 등기 유무 불문하며 지연배상은 1년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자, 포함된다는 거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건저당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행비용은 당연히 C하고 D는 우리 건저당은 경매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죠. 건저당은 자기 채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A, B, C, D 읽어볼까요? 자, 계속적 거래관계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건저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건저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 그래서 A, B, C, D, E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확정식이 아까 이야기했죠. 확정과 관련돼서 계속적 거래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위한 확정이 있고, 그래서 건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래서 이거 27회 때 나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확정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기본서에 B라고 적혀 있어요. 확정의 효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건저당에 의해서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의해서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라고 나와 있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할 건자당은 확정되어야 할 건자당은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건자당권의 변경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자당권의 양도와 관련돼서 요 의미가 나와 있네요. 자, 건저당권의 양도, 피담보증권이 확정된 후 그러면 저당권, 일반 저당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갑이 어라트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건저당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건저당권자가 되고요. 건저당권자. 이 사람은 건저당 설정자가 되죠. 건저당권자 설정자. 건저당권 설정자. 건저당권자가 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건저당은 건을 안 떼줘서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 전하고 확정 후를 떼어놔야 돼. 확정 전후. 여기도 확정 전후가 나타나겠죠. 여기도 전이 나타나고 후가 나타날 거야. 확정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확정 전후. 자, 전후를 한번 따져줘요. 자, 전입니다. 자, 건저당 자체로 넘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을이 A로 바뀌었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이라면, 이때는 건저당은 을이 병한테 계약을 양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약 양도가 돼. 계약 양도. 만약에 을이 뭡니까? 특정하고 넘겨서, 그건 특정하고 넘겼다면 후는, 요때는 채권 양도가 되는 거예요. 채권 양도.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 여기는 건저당 이전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요때는 계약 양도, 요때는 채권 양도. 그러면 확정하고 넘기면 바로 저당권과 동일해져. 이때 후 하면 채권 양도 동일해져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건저당을 특정하게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갑이 B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로서 건저당 변경 등기가 돼. 그러면 전에 넘겼다. 그러면 내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인수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계약 인수가 돼. 계약 인수. 그러면 후라는 것은 이 사람 특정하고 넘겼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채무 인수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계약 인수,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채무 인수가 되고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전이라면 계약 양도가 돼. 여기는 그러면 계약 인수, 전하면 계약 양도. 여기 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가 돼. 그러면 채무 인수, 채권 양도는 뭐하고 동일하지나 바로 저당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저당권의 형태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경우는 일반 저당권 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한다. 그래서 채무인수, 채권 양도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경우에는 건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개별적 채권에 양도되는 경우 건저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채권이 아닌 건저당 자체의 양도는 계약 인수 형태의 삼면 계약으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계약 인수. 이거는 계약 양도가 돼. 그래서 보면 계약 인수 형태의 삼면 계약으로 해야 되며 판례도 건저당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입변제할 경우 건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입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건저당권의 양도와 관련돼서 전이냐 후냐 이게 작년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 내용과 관련돼서 A, B 요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6번의 건저당의 소멸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를 소멸할 때 또는 실행이 종료하면 건저당은 소멸하게 되고요. 건저당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며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을 해제하여 건저당은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건저당의 소멸과 관련돼서 6번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7번에 건저당 등기의 말소 청구. 채무자의 채무액이 건저당 채권 체결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는 채무자 겸 건저당 설정자가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 기억 조심해놔야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건저당 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요거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포괄 건저당, 그래 유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 건저당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시 배당과 이시 배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 동시 배당과 이시 배당의 관계에서는 우리 요 정도만 우리 잡아 놓자고요.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거는 자,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일 때 출제가 됐지만은 또 다시 한번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동시 배당과 이시 배당의 관계. 요거는 우리 한번 요 정도 한번 잡아 놓고 자, 공동저당의 의미가 뭐냐? 요거 한번 따져 놓고 가자고요. 자, 일단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 배당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시 배당이 있어요. 자, 이시 배당. 이시 배당. 그럼 동시 배당은 동시에 받는 거야. 그렇죠? 이시 배당은 먼저 받고 나서 대의 받는 게 이시 배당이겠죠. 그래서 이 대의라는 말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돼.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동저당은 정동저당의 종류는 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이 창설적 공동저당의 논점은 나중에 이거는 공시법령 시간에 우리가 배우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거는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결론은 이렇게 해놓고요. 추가적 공동저당에 있어서 뜻의 등기, 뜻의 등기, 뜻이 들어가면 뜻의 등기에서 뜻이 들어가면 99.8%는 대표적으로 등기관이 알아서 해준다. 대표적인 직권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고요.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며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의 등기는 대표적인 직권 등기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시 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부동산이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받을 때 동시입니다.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이거 잘 숙지하라고요. 그냥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을 정한다. 그래서 동시 배당 경매 대가 비례. 그래서 368조 1항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시 배당 그러면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정한다라는 거. 자, 그 의미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시 배당과 관련돼서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중 어느 한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대가를 먼저 받았죠. 배당 꼬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측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를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시 배당은 대표적으로 대의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공동저당에서 무슨 배당이 있다? 동시 배당과 이시 배당이 있고요.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공동저당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실무상 처리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에서 대의 신청도 가능.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고 나서 공동저당의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그전에는 이 실무상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 대해서 대의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그러면 동시배당은 포인트는 368조 제1항에서 경매대가 비례 분담 요거 정하고 이시배당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대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공동저당의 종류는 창설적, 추가적이 등등에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5개 이상이다. 목록이 5개 이상이면 요 5개 이상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편철해줘야 돼요. 좀 작성해줘야 됩니다. 이때 5개 이상은 누가 해주느냐? 바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해줘요. 그래서 이게 25회 때 우리가 2.5점짜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창설적 공당, 추가적 공당 몇 개, 5개 이상 등기관이 작성해주고 25회 때 출제되고 공동저당에 대해서도 대의 신청이 가능하며 거기에 대해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이걸 기본서 페이지에 우리 한번 보죠. 기본서를 찾아서 보자고요. 바로 이번에 공동저당이 있네요.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총괄저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성질은 공동저당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며 복수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 준다는 거. 그러면 공동저당의 개념만 한번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동저당의 성립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딱 해놔서 마무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68조 공동저당의 대가 배당 차순위 대의 1항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거기 출산하게 되겠죠. 2항은 어디가 포인트다. 자, 2항은 네 번째,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잡아두시고 A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요 관계는 25일 때 출제됐으니까 27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여기에서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강 학습 목표는 특수 저당권이었었어요. 그래서 건저당의 최고액과 재무의 확정을 이해해야 되고 건저당권의 변경과 관련돼서 숙지하고 공정저당 동시배당, 동시배당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하게 되고 이시배당은 대의라는 거. 먼저 받아간 사람은 대의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좀 나와요. 우리 형님님들이 특히 이거 계산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로 정리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시배당은 문제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저당권에서 대표적으로 건저당 하나,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저당, 공동저당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